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33쪽이죠. 그러니까 사장 1절. 그러니까 단지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그러니까 건축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또 그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은 단지 지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지금한 시장, 소규모 시장과 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 냈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단지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도면대로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 넷째 줄 주차장법에 주차 수요 유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더 크게, 더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요? 3년. 3년 안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요. 말은 길지만 단지 지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안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 곧 보겠습니다만 완화요. 건축 용도도 이것저것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그러니까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초점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대산 기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12쪽이요. 12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양과 1번 주민 입안 제한,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주민은 다음 사항 대상 기지에 대해서 일정한 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중에 작은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정 수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죠. 33쪽이요. 제한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를 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제도의 초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들 떼돈 벌으라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 단지를 도면대로 지어서 훨씬 나은 동네,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한 동네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혜택만 받아놓고 땅만 팔아먹고 땅 장사만 하고 건물은 안 짓고 그러면 잘못이죠. 그러면 뭘 없애버린다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버린다고요. 동그라미 4번 넷째 줄점. 그러니까 입안 제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고요. 그래서 몇 배요? 용적률 2배가 된 거죠. 용적률 2배는 받아먹고 그러니까 5년 내에 착수도 안 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쪽이요. 그러니까 사장 2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1번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어느 자리에서는 뭐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네 글자로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첫째 줄 도시군 특광시군의 일부이다. 그것만 초점이고요. 나머지 토기미양체는 아무 얘기 없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고요.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넷째 줄에 둘, 넷, 여섯, 8번 나온 것은 그 중에 6번이 다 그 아래 괄호요.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X인 거죠.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죠. 단지를 지정한다고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지니까 서울에만 360개 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화살표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건 이제 요령까지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아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물퉁물퉁 삐뚤빼뚤 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들어섭니다. 건물이 더 크게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제도 자체가 단지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려면서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건축하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죠. 아까 113 그 자리는 호텔만 짓는다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작은 1번과 2번이요.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다른 단지도면에서 도면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 단지도면, 도면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셨고, 그러니까 소리 내시고 이해하시고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죠. 건물이 더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건축할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3번이야. 나머지 것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3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그러니까 주상관이 들어갈 수 있다. 주상공록 내에서의 세분 변경, 경미 보시 개취 내에서의 세분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먼저요. 그림이 있는데 그림 아래 문장부터 보시죠. 괄호 4줄이요. 밑에서 넷째 줄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거지역 내에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래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안 된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이므로 그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4줄짜리 그리며 어느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를 깔끔하게 해보자. A라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죠. 이 절차를 거쳐서 A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붙여서 두고 빼기까지 좀 더 크게 짓자고 하는 거잖아요. 더 여러 가지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을 그러니까 3종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걸로 해보자고요.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상이죠.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지구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 문서 덩어리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절차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호치케스로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얘도 어차피 이 절차 거치고 얘도 이 절차 거치는 거죠. 그 윷놀이요. 윷놀이 할 때 그 말 4개요. 그냥 혼자만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2번 나오고 걸 나왔으면은 2개 업어타서 걸 자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업어탈 수 있다고요. 업어 태워서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건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변경이니까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 땅바닥을 더 써, 그냥 확 써. 그래서요. 그 땅바닥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자고요.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B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바닥에다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한 건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호치켓으로 묶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변경? 무슨 변경은 큰 변경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변경이니까 이건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별도의 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다시 올라가서 그림 위에 3번 둘째 줄 주거지역 내세 변경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34쪽 굵은 2번 작은 1, 2, 3번 3번 작은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주거지역 내세 변경은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줄 가로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세 변경, 공업지역 내세 변경, 녹지지역 내세 변경, 또 용도지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때 한 호치켓으로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쪽에 3의 2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4번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우리가 한 얘기는 블럭이죠. 여기 국민안전처까지 가려면 몇 블럭 가야 돼요? 한 2블럭 가면 돼요. 그 블럭,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밖에 토지용의 압류화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요. 개인이 삐뚤빼뚤 웅퉁무퉁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크게 더 여러 가지 들어가도 다 소화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완화 내용. 동그라미 1번 도시적 안에서 건축 용도 제한도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높이 제한도 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완화 규정을 누적 합산, 합치고 합쳐도 원래 그 자리에 적용되는 건폐율 몇 배까지요? 1.5배, 용적률 몇 배까지요?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외지역에서도 건축 용도 제한 완화하고 건폐율 몇 배요? 1.5배, 용적률 몇 배요?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4장 3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러니까 단지를 어디다 지정하냐라고 하는 게 있죠. 먼저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데 표가 옆으로 몇 칸이요? 3칸, 세 덩어리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아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아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세 덩어리가 있다. 그 세 덩어리만 잡고 계셔도, 그러니까 이쪽 문제에 반절은 맞추시게 됩니다.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대상 지역 있습니다. 뭐 A1, A2 등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 그냥 내비둬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아래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그러니까 B1, B2에 대해서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숨쉬고 살 수가 없게 되고, 여기는 반드시 그러니까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덩어리는요. 어디래요? 도시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도관농자인데 도시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농자인 거죠. 관농자는 도시적에 비하면 개발 땅이에요? 보전 땅이에요? 보전 땅이죠. 그러니까 보전 땅입니다. 근데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다가 뭘 하겠다고요? 단지를 지정하겠다고요. 단지를 지정한다. 단지를 지정하면 용적률 몇 배까지요? 2배까지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면 용적률 2배까지를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요, 보전요? 개발로 가는 거죠. 서로 마찰이 되잖아요. 지네들이 뭐 하자고 정해놓은 땅에다가
보전하자고 정해놓은 땅에다가 거기다 뭘 하겠다고요? 개발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농가 관농자 중에서 아무 데다가 마구제비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땅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관농자는 중간 땅도 있고 보전 땅도 있으니까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자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중요한 거지 그 단어들은 뭐까 시험에서 아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단어 몰라서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 모른 채로 단어 외우다가 에고 공법 때문에 그러니까 뭐 힘드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뜻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기는 그래서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첫 번째는요. 그냥 내비둬도 되는 겁니다. 뭐 하든 말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찌끔 이쁘게 하든 전부 이쁘게 하든 그냥 뭐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 매 생얼로 오시든 아니면 그러니까 입술 연지만 찍고 오시든 아니면 뭐 변장인지 화장인지 분장인지 아무튼 뭐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오시든 아무 지장 없다고요. 남성분들이요. 반바지에 슬리퍼, 그다음에 반바지에 그러니까 구두, 그러니까 긴 바지에 구두, 뭘 하고든 간에 아무 지장 없는 거죠. 공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하고는 관계 없다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든 말든 관계 없다고요.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붙으면 몇 곱빼기요? 2곱빼기요. 돈 되는 거죠. 뭐 안 해도 사람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붙으면 2곱빼기 돈 되는 거죠. 여기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고요? 용도지구가 있고 새로 개발되는 곳들,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내용들은 뭐 여기 봐봤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옮겨놓은 거니까 뭐 여기서 하지 말고 뒤에 문장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큰 새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의 구역 단지를 정하는데 새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건 잡아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요. 다음 쪽 가세요. 36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의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아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두째 줄 그냥 놔둬도 아무 지장 없고 전부 깔끔하게 해도 좋고 일부만 깔끔하게 해도 좋고 그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그냥 내비둬도 되고 전부 깔끔 일부 깔끔 다 된다고요.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뭐 서울에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를 보도록 하시죠. 어디에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어라. 뭐 여기를 뭐 성격상 이렇게 바꾸죠. 뭐 일부 깔끔을 하든 전부 깔끔을 하든.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20m 넘는 거 있어요? 없어요? 20m 넘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요. 그러니까 20m 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20m 넘지 않으면 됐죠.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여름밤이나 아니면 뭐 저녁에 저 북한산 걸려있는 달 보자고요. 그러니까 북한산 저 뭐 인수봉 위로 걸려있는 그러니까 구름과 달 보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삐쭉하게 높이 지어놓으면 그 건물에 가려서 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가려요? 안 가려요? 산 꼭대기요? 안 가리는 거죠. 아 물론 또 그 있지.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북한산 꼭대기 보자 그랬는데 그 건물 앞에 가서 앉아갖고 나는 저 북한산 안 보여 이런 이상한 사람 빼고요. 아무튼 지나가면서 멀리 봤을 때 북한산 꼭대기 보자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됐다고요.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는 거고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말은 소련말이고 내용들을 쫓아가시자고요. 자, 그런데 이쪽에 큰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큰 길이 있는데 뭐 뒤쪽까지 뭐 쪽까지 쫓아갈 일은 아니고 큰 길로 지나가면서 저 북한산 봐봐. 요 앞에 건물도 쫙 깔끔하게 돼 있고 저 북한산도 멋지고 그래서 이 큰 길 쪽을 이쪽만 이쁘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이쪽만 이쁘게 해도 꼭대기 달 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기에 뭐 건물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면 그 동네 전체를 다 깔끔하게 하면서 높이도 규제하며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냥 뭐 그냥 아무 지장 없고 지장하든 말든 조금 이쁘게 하면 좋고, 그러니까 좀뭐떡 주면 더 좋고, 또 뭐 거기다 뭐 김치국까지 주면 더 좋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여기를 어렵게 생각하면 뭐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새로 개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하자고요. 정비구역, 정비사업 하자고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자고요. 대조성 사업지구, 새 아파트 단지 만들자고요. 산업단지, 새 단지를 만들자고요. 관광단지 만들자고요. 만드는데, 그러니까 설마 개발법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드는 법에서 어느 법에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없으면 그 동네를 흉측한 신도시로 만든다. 그런 법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비둬도 그 법에서 알아서 이쁘게 할 겁니다. 근데 국토계획법까지 나서서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쁘지 않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이쁘게 하면 더 좋잖아. 더 좋은 거죠. 알아서 개발하는데 좀 더 이쁘게 전부 이쁘게 하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존으로 꽉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땅이라고요. 개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들판 보시죠. 단지 지정하고 도면 내면 건축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완화한다고요. 완화 몇 배요? 2곱빼기까지 완화할 수 있죠. 완화라는 말을 바꾸면 뭐예요? 개발요, 보전요. 이게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 땅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끔 뭐 무슨 명절 때 뭐 그런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환경이나 뭐 공기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호폐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무슨 뭐 어디 영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상입니다만 사람이 싹 없어졌다고요. 사람이 싹 없어지고 몇 년요? 20년만 지나면 그야말로 지상 전체의 낙원이에요. 그냥 꾀꼬리에 뭐 그다음에 동물들의 그다음에 바다에 사람만 싹 없어지고 나면 그걸 그러니까 누가 그냥 그림 그린 거 아니고요. 영국 BBC에서인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외곽 과학자들 한 20명인가 모여서 2년간 토론해서 만들었어요. 사람만 빠지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독극물이 뿜겨지는 거지. 사람만 없으면 강아지 똥, 고양이 똥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개발인 거지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의 취지는 뭐냐면 개인 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도면대로 해서 좀 숨 좀 쉬고 살자. 이제 그냥 나이트클럽만 쭉 들어서 있는 그런 동네 그만 만들자 라고 하는 이유가 왜요?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하니까 깔끔하게 하자는 거죠. 보전 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만 안 들어가면 돼요. 사람만 안 들어가면 설악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문제예요. 휴전선 지대 사람이 안 들어가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휴전선 비무장 지대는 세계에서 그냥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는 동네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 별별 동식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마 뭐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다가 콘크리트 부는다고 했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외국의 모든 환경단체에서 한국에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세계 재산이 돼 있는 거죠. 보전 땅은 문제가 없다고요. 사실 동그라미 3번이요. 보전 땅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전에서 뭐로 바뀌니까요? 개발로 바뀌니까 거기가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지만 대한민국 원래 제도가 뭐고요? 용도지역 제도이죠. 요만큼만 규제하고 알아서요. 알아서 하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발하는 판에 조금 더 깔끔하게 하자. 그러니까 많이 깔끔하게 하자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이요. 보전 땅에다가는 2곱빼기 개발되는 걸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주정구역, 공원, X 거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해제되는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주정구역은 용도구역이죠.
그다음에 공원의 대표적인 예로요. 설악산 국립공원, 한강공원 같은 곳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되는 곳, 이제 사람들이 개발 들어가는 곳. 점, 녹지적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7번 보시죠. 녹지적에서 주상공이니까 개발 쪽이에요? 보전 쪽이에요? 개발 쪽이죠. 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즉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보전으로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곳에 그냥 개인 어차피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개발하지만 깔끔하게 개발하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 곳에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숨쉬고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정, 택, 사업 끝나고 10년 40인 거죠. 정택이 몇 살? 뭐 이런 여기 읽을 때요. 정택씨 몇 살이세요? 이러면 안 되죠.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인 거죠. 정택이 40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이 끝난 후 위에다가 지정 X 쓰시고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10년.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인 거죠. 지정되고 10년, 15년, 18년, 20년 되도록 사업도 못된 사업들을 질비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죠. 뭐가 바뀌었으니까요. 10년이면 뭐가 바뀌어요? 강산이 바뀌었죠. 강산 바뀌었는데 10년 전 걸로 그대로 살으라. 그러면 안 되죠. 동그라미 2번 시가오준구역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얼마 이상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3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으로 바뀌는 땅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얼마 이상이요? 30만 이상이면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는 곳 중에서요. 뭐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업 끝나고 10년 지났으면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인데 그 덩어리가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데 덩어리가 얼마래요? 30만 제곱미터래요. 축구장 30개요. 축구장 30개, 30만 제곱미터에 개인들이 울퉁불퉁 삐쭉 빼쭉 울긋불긋 지었다가는 그 동네 지나가다가 멀미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이상이면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는 우리 본섬에는 그러니까 초점이 아니니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 굵은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뭐가 있었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농자에서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바뀌는 곳 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 굵은 2번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3번 보전에서 개발로 풀린 땅으로 30만 이상 뭐에서 해제요?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이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곳으로 30만 이상인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쓴 이유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몇 번 나와도 신경도 쓰지도 마세요. 슬퍼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뭐 이게 여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죠. 우리 시험 본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이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규제가 쓰고 김신조 그런 문제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마다 왜 해제를 하는지, 그래서 해제했으면 여기다가 뭐 할지 하는 계획들을 다 따로 세워요. 그래서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제 제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요.
이제 지정하기 바쁘지 뭐 아직 해제할 일이 없습니다. 두 군데 빼고 그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인 거고요. 뭐 관농자에서 도시지역 뭐 그거는 뭐 여기서는 뭐 초점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도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 어차피 콘크리트가 들어서니까 깔끔하게 하자.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 우죽순, 그러니까 어수선하니까 깔끔하게 손대자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요.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농자라고요. 관농자에다가 뭘 지네들이 애당초 보전하자고 정했어요. 그런데 단지를 정해서 용적률 2배, 2곱배기 개발하자는 거죠. 그러면 관농자 땅인데 아무데나 눈 감고 그냥 아무데나 마구잡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한 땅을 찾으라고요. 개발 가능한 땅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용가 표가 있죠.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잖아요. 그래서 표의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세 번째 칸, 용도 지구, 네 번째 칸, 용도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찾자고요? 개발 가능한 땅을 찾자고요. 용도 지역 4가지, 도간 농자 9가지, 주상공록 기생부 농자. 가 있는데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주상공록 빼고요. 그러면 개생부 농자 중에서 저쪽이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개 생부농자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인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금 이것만 보시면 좀 그러시니까 잠깐 앞으로 가시죠. 25쪽이요. 그러니까 24쪽 제일 아래 용도지구 세분이 있습니다. 이제 10가지와 8가지 세분이 다 있고요. 25쪽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직접 법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죠.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방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에서 이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개발진흥지구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36쪽이요. 용도지구 10가지 중에서 고경 및 취재 보시기에 빵 터지네 중에서 그래도 뭐 하자는 곳이 있고요. 개발하자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요. 네 번째 칸 용도구역 구역연마도 KC슈가 있는데요. 용도구역 중에 지금 36쪽이요. 용도구역 중에 어디다가 두고 빼기 용도구역 중에 개발 가능한 땅이 그 중에 어디고요? 없죠. 용도구역은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잖아요. 개발 제한. 용도구역은 아예 개발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에서는 개발 가능한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다음 쪽에 그 아래로 이어지는 양과로 1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양과로 2번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양과로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 내용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꾼다고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칠판요. 도시지역 밖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지역 밖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더니 양과 1번 어디였고요? 계획관리지역. 양과 2번 어디고요? 개발진흥지구. 양과 3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일정한 그런 곳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양과로 1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동그라미 1번 해당 구역 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러니까 기생보 농자 중에서 계획관리가 중심 생보 조금 포함시킬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면적 규모 1번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얼마는 돼야 되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이걸 지우고 가죠. 또 다 지우겠습니다. 그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끝에 30만이 있죠. 그러니까 30만 앞에요. 그 왼쪽 날개에다가 다음 두 가지만 쓰시고요. 그러니까 330만, 30만 쓰시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제대로 된 신도시,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으려면 33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개발법에서 여러 번 나올 거고요. 여러 번은 아니고요. 한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단지, 최소한의 기반시설 넣으려면 얼마는 돼야 되고요. 30만은 돼야 됩니다. 지금 36쪽 밑에서 넷째 줄, 그 작은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36쪽 밑에서 넷째 줄 작은 1번. 30만원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기반시설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관농자, 건물이 바글바글이에요? 아니에요? 관농자는 보전 땅이잖아요. 건물 바글바글이 아니죠.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만 달랑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러저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농자에다가 개발을 하는데 달랑 집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것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동은 제대로 된 단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0만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종 신도시,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는 돼야 되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뻔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4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농지법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나가는 당연한 얘기죠. 7번 보시죠.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하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주변 따져봐야죠. 아까 주변 지역, 주변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개발하니까 그래서 건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개발하니까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거니까 콘크리트 없던 땅에 콘크리트 들어서니까 이것저것 주변에 미치는 영향 따져보라고요. 환경 등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양괄호 2번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몇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끝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그 한 번가 나온 것 때문에 건강 해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면적 아까 똑같다고요. 기본 아파트 1립 들어가면 얼마는 돼야 되고요? 30만원 돼야 되고,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요. 당연히 개발되니까 동그라미 3번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들어가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뭐 따져야 되고요. 환경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고요. 제일 아래 양괄호 3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어딘가에 뭔가 규제를 하는데 껍데기만 바꾼다고요. 그동안 껍데기가 뭐였는데 용도지구였는데 껍데기를 뭐로 바꾼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꾸는 거죠. 근데 용도지구는 뭐 덕지덕지 이것저것 복잡한데 지구 단위 계획 한 건으로 깔끔하게 하겠다. 뭔가 그러니까 그 문서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자. 뭐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인 거죠. 뭐 걸려있는 이것저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요. 단지니까 당연히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건이 포함돼야 된다. 단지를 지정하는 게 큰 새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 문제고, 아무튼 계속 중요하게 다른 데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핵심이 뭐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관청에서 돈 들여서 도면 냈으니까 개인들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할 수 있고, 개인한테 삐쭉삐쭉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크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게 이러저러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이제 38쪽 내용은 이제 아까 보셨던 거였죠. 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고요. 뭐,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 생략하죠. 뭐, 요약하는 거 생략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고, 뭐, 다음 주에 뒷내용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